안녕하세요, GMS 디자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마린시티 라인에 있는 아델리스라는 아파트고요, 74평형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의 주제는 고객 맞춤형 인테리어입니다. 고객님 스타일에 맞게끔 다르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현관입니다. 현관으로 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여기 아델리스 현관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꺾여 있고 실제로 길이는 길고 폭은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발장부터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신발장이 칸이 7개 문짝으로 되어 있고, 열어보게 되면 3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30평형대 아파트보다도 신발장의 양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창문도 살려야 되는 상황이라 현관에 들어왔을 때 여기 신발장 위에 뭔가 오브제를 올리거나 또는 간단하게 차키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현관에서 진입을 하고 나면 바로 앞에 옷 매무새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발장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고, 신발 위에 이 공간의 이 장들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신발장의 크게 한 칸은 분전함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전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쪽 바닥에는 수도 분배기가 있고, 나머지 공간은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유 골프백을 두는 공간과 스포츠 장비들을 수납하실 계획입니다. 신발장은 작지만 나머지 현관에 있는 이 장은 다른 물건을 수납하기 위한 장으로 꾸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현관의 특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현장을 저희가 계획하면서 현장 실측을 왔을 때 천정 속 공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고객님하고 의논 끝에 천정을 전체적으로 다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천정의 높이가 2600 이렇게 되는데, 현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스프링클러 메인 배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부분에서 디자인이 조금 변경됐고요. 가구를 크게 만들어서 조금 더 웅장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스프링클러 배관 밑에서 라인을 끊은 다음에 남는 공간에는 천정에 조명을 조금 더 넣어서 현관이 간접등으로도 조금 더 밝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우리 현관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꺾이는 복도들을 위한 이 라인을 잡는 방법인데, 지금 복도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 라인을 경계로 꺾이지 않습니까?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확하게 이어서 타일이 이 크기 그대로 놓여질 수 있으려면, 제가 서 있는 바닥이 이 라인을 중심으로 오른쪽 벽과 이 라인, 좌측 벽과 이 라인의 각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에 두 각이 똑같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컴퍼스를 2번만 돌리면 됩니다. 2점에서 돌리면 되는데, 여기 중심에서 A라는 거리만큼을 가서 A보다 큰 치수로 컴퍼스를 이렇게 돌리면, 똑같은 A라는 치수를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서 A보다 더 긴 치수로 원을 그리게 되면 서로 마주치는 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 점과 처음에 시작했던 선을 이으면 정확하게 각이 2개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 놓이는 타일의 크기에 맞게끔 벽에서 타일까지의 거리를 정해주면 타일의 크기가 어긋남이 없이 앉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관에서의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옷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방을 옷방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방이 보이는 크기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원래 여기에 벽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이 안쪽 공간을 이쪽 안쪽에 있는 침실에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제가 있는 공간이 거의 직각 삼각형 같은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으로는 쓸 수 없고 옷방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옷방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한쪽에는 붙박이 장을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오른쪽에는 시스템 장을 꾸며가지고 바로바로 걸고 입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가 우리 고객님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드레스룸으로 꾸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주방입니다. 주방에서는 고객님이 요청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륨감 있는 형태로 아일랜드를 만들고 싶다. 두 번째는 내 키에 맞춘 아일랜드와 하부장의 높이를 하고 싶다 했습니다. 상하부장에서 이어져 나오는 이 벽이 가로막고 있고 그 안에 상하부장들로 꾸며져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가벽들을 털어내고 아일랜드가 오픈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를 오픈되도록 만들 때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게 막 사람만 가득 있는 것보다 그냥 밋밋한 것도 나는 괜찮다. 그런데 고객님 너무 밋밋하게만 하면 수납이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러한 모양의 아일랜드가 있는데 아일랜드 전체 크기가 보이면서도 서랍이 디자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아일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서랍의 손잡이도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제일 우주판에 있는 이 판은 가짜 도어입니다. 가짜 도어고 앞쪽으로 서랍이 형태가 되어 있대 이 전체 아일랜드의 볼륨감도 어느 정도 살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일랜드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만족을 시켜드렸고, 두 번째 요청하신 부분이 내 키에 맞춘 아일랜드 높이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보통 아일랜드하고 주방의 하부장의 높이가 예전에는 850에서 870 정도로 많이 만들었고 최근에는 900에 맞춰서 930, 950까지도 쭉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도 고객님의 높이에 맞게끔 저희가 조절을 해드렸는데 고객님께서 여기 이사 들어오시기 전에 그 살던 집을 기준으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살고 계시는 고객님 댁에서 높이를 재어보니 이 높이가 내한테 딱 맞습니다. 이 높이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그래서 기존 높이보다는 약간 낮지만 고객님이 가장 원하시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주방에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층고는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진한 무늬의 가구들이 온판의 크기가 2400을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주문을 해서 층고에 맞춰서 특별하게 제작한 가구 도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오랜만에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미는 도어입니다. 이 미는 도어를 통하면 보조 주방 또는 뒷창고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온 뒤에 닫는다면 다시 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당겨서 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당겼으면 뒤에도 손잡이가 있겠죠. 뒤로 한번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손잡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들이 문이 닫히다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로 문짝이 서로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문짝이 닫혔을 때 튀어나온다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짝을 닫았을 때 잡아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어에 적용시킨 게 바로 자석입니다. 스르르륵 닫히면서 서로 자석으로 라인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어가 1대1로 평활도를 가지게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방의 포인트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거실은 고객님의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번에 TV를 사는데 스피커가 있다, 스피커가 놓일 공간을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TV하고 스피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요즘에는 TV 스피커와 TV가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콘텐츠만 깔끔하게 잘 정리되면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콘텐츠를 꽂아서 복원할 수 있는 형태로 뒤에 박스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딱 라인을 가리게 되면 전혀 보이지 않는 형태의 깔끔한 모습으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제가 신경을 써드렸고, 거실의 벽면이 너무 밋밋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여기에 유리 블럭을 넣었는데 유리 블럭을 넣은 이 공간이 왜 만들어졌는지 안에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화장대 공간을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 원래 레이아웃을 보시면 지금 제가 있는 이 라인을 경계로 이쪽 안쪽이 안방이었습니다. 74평형의 아파트의 안방이기 때문에 와, 안방이 이렇게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에 화장대를 두는 것보다 밖에 화장대를 두면서 안방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서 원래 여기 안방 도어가 있는 부분을 뒤로 밀어내어서 여기가 안방의 도어고 그 앞쪽으로 TV벽을 연장을 하면서 화장대를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를 밋밋하게 벽으로만 꾸미다 보니까 골방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개방감 있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유리블럭이 들어갔고, 이 유리블럭 앞쪽으로 이제 조명을 저희가 간접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거실에서 봤을 때와 화장대에서 봤을 때 포인트가 되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화장대 설명을 했고요. 안방에 들어가서 설명 하나만 더 하고 안방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에 실제로 지금 원래 모습을 보면 제가 서 있는 이 붙박이장 앞쪽도 창문, 정면도 창문,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방 붙박이장을 놓는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는 솔직히 아파트가 바로 다이렉트로 보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보이는 이쪽은 가려서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침대에서 이렇게 뷰 좋은 쪽을 바라보도록, 이쪽이 바로 해운대 바닷가 쪽입니다. 해운대 바닷가 쪽을 보면서 안방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어가지고 바로 요 안방 옆에 있는 세탁실로 한번 가보시죠. 화장대 바로 옆이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이 원래 제가 아까 전에 푸시도어로 밀고 들어갔던 그쪽에 보조주방이 있는 공간이었는데 안쪽으로 따로 옮겼습니다. 이 세탁실의 공간도 큰 공간은 아닙니다. 원래 세탁실의 이 공간도 안방에 딸려있는 드레스룸의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드레스룸으로만 쓰기보다 세탁실로서 꾸며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 공간은 기역자로 꺾이는 형태의 공간이었는데, 세탁기를 사용하기 위한 앞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안방 화장실을 덜어내서 세탁실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 안방 화장실도 굉장히 컸거든요. 덜어내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공간만큼만이라도 세탁실로 넣어 편입시키면 세탁기 주변이 조금 더 넓어서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고, 세탁을 하고 말릴 것은 말리고 안에서 다이렉트로 건조할 것은 건조를 한 뒤에 여기 걸려있는 옷들을 다시 수납할 공간, 그러한 자리가 또 필요하고, 따로 고객님께서 정리하시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탁실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화장실을 한 번씩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으로 세면대, 변기, 샤워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언더카운트 세면대와 매립 수전, 그리고 매립 샤워기, 해바라기 샤워기, 각종 액세서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조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 쓰는 조명이 돔 천정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운라이트, 간접 조명을 쓰는데, 간접 조명이 같은 경우에는 T5 조명을 굉장히 많이 쓰실 겁니다. 그런데 T5 조명 같은 경우에 부피가 좀 크고, 돔 천정에 만들었을 때 T5가 들어가야 된다는 간접 박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불편함 때문에 돔 천정에서 가장 편리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간접 조명을 조금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돔 천정에서 가장 편리한다는 게 뭐냐면 뚜껑이 열린다는 겁니다. 뚜껑이 열리면 천정 속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천정 속에 SMPS를 두는 걸로 하고, 간접 조명을 T5가 아닌 프로파일에 넣은 LED 조명으로 만들었거든요. 샤워실에 보면 지금 다운라이트는 없고 LED 조명 한 줄 딱 넣어놨죠. 실제로 요거 LED 조명 하나면 조명은 충분합니다. 돔 천정을 만들 때 일반적인 모양으로 T5를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노솔 천장으로 마감했을 때처럼 한쪽 옆에서 LED 조명을 넣었습니다. 욕실장 하부도 마찬가지로 LED 조명을 넣어서 밑에서 봤을 때 툭 튀어나와 보이는 T5를 넣지 않았는데, LED 바를 넣은 것과 T5를 넣은 것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T5는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 조명들은 형태는 굉장히 깔끔하지만 SMPS를 따로 두어야 된다 라고 해서 SMPS를 교체하기 조금 힘들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약간 올라간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정에서 바라보면 간접 덤박스를 만들 때 또 목수의 인건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어차피 화장실의 간접등은 같이 켜지기 때문에 SMPS를 여러 개 두기보다 한 개로 두면 충분히 LED를 넣고도 남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다운이 되다 보니 조명의 가격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목수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크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 조명을 T5에서 전부 다 전체 LED 조명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더 거실로 가서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요즘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마린시티 쪽의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하고 다르게 층고를 원하는 대로 막 올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을 보면 하나같이 층고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부분의 디자인을 조금 적용시키고 싶은데 결국에는 층고가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어색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층고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적용했을 때 느낌도 비슷하게 나와서 새삼스레 층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한번 느끼게 되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